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심지 화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화분이란 심지 관수 화분이라고도 합니다. 심지 화분은 심지의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배지 내로 소량의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저면 관수 방식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트병 화분에다가 심지 관수를 작용하면은 하부 용기에 있는 저장된 물을 심지를 통해서 식물에 공급함으로 기존에 번거로웠던 물 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식물을 기르기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페트병 이제 거꾸로 잘라서 심지가 물에 닿여 있는 모습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아하 그렇게 하고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단면으로 잘라본 모습이에요. 심지를 배수 구멍까지 끼워 가지고 배양토와 닿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기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용거예요. 물이 넘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가지고 있고요. 심지가 물에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용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심지가 뿌리랑 닿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심지 화분을 만들려면은 우선 심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다양한 재료, 어떤 재료든지 물을 빨아들여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면은 어느 거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신발 끈 종류도 면으로 되어 있는 거면 가능하고요. 많이 주는 그 부직포 행주 있죠. 그거를 잘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초 같은 거 만드는 면 심지 같이 이렇게 실 굵은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거즈를 쓰셔도 되고요. 타올을 잘라서 쓰셔도 되고 면 테이프 그런 걸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끈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보여도 그냥 끈을 여러 가닥을 써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물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페트병을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페트병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라서 뒤집어서 꽂았을 때 꽉 맞아야 되지 흔들흔들 거리면 식물을 심어 놓고 넘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회사명을 뭐 밝히기는 그렇지만 저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잘라서 쓸 수 있는 그 병이 좋고요. 만약에 저런 병이 없을 때는 이제 밑에 이제 물그릇에 가위집을 이렇게 몇 번 넣어서 꽉 맞게 끼워주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실습할 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의 배수구멍에는 판매되고 있는 부직포 심지나 융이나 면과 같은 천을 끼우고 배양토를 담아서 물이 담긴 용기에 얹어 놓으면 심지를 통해서 물이 조금씩 흙으로 흡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흙이 양이 많고 화분이 클 때는 심지 하나로는 힘들겠죠. 그럴 때는 심지의 수를 늘리고 그래서 흙이 건조된 부분이 없이 촉촉하게 수분이 올라오도록 심지에 닿는 면적을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의 길이는 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까지 닿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조금 있을 때 밑에 있는 용기에 있는 물까지 다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닥까지 닿게 하고, 물을 채울 때는 심지를 끼운 화분을 올려놓았을 때 화분 바닥이 물에 닿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뚜껑이 물에 닿지 않을 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심지 옆에 보시면 보이죠? 심지를 꽂아서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공급되는 방식이에요. 다양하게 이제 심지 화분을 활용해서 만든 식물을 심어 본 거예요. 페페나 후마타 넉줄고사리, 이거 우리 이번에 수업한 아스플레니움, 여기는 뭐죠?
요거는 아디안텀이랑 제일 많이 보는 스파트필름. 어떤 식물이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저희들이 전시했을 때 페트병을 눕혀서 또 작은 걸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리본이나 그런 걸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중에 재활용품이 아닌 시판되고 있는 그런 심지 화분을 제가 한번 자료를 모아 봤거든요.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옆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물 수위를 알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처럼 아주 이렇게 생겨서 밑에 이제 물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화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그거 뭐든지 많이 파는 그런 데 가니까 또 이렇게 좀 자그만하게 하나씩 쓸 수 있는 그 저렴한 가격에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예 심지랑 유리 용기에 얹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식물만 이렇게 심어 주시면 키울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이 이런 게 있다는 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뭐 관공서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밖에 있는 거 물 잘 못 주고 그럴 때 이렇게 하셔서 두시면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심지어 다 빨아들이고 남는 물을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용기에도 타고 최종적으로 물이 이제 밖으로 배수될 수 있게 쓸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배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키우시다 보면은 그 심지를 꽂아놓은 부분에 뿌리가 밖으로 막 나와요. 그러면 화분 용기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물길 따라서 뿌리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럴 때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서 심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지 화분을 응용한 거예요. 이거는 농진청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랑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부착형 심지 화분이에요. 사무실이나 그런데 벽에 파티션 같이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할 수 있는 심지 화분형이에요. 자석으로 해서 철판 같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서랍식으로 이렇게 물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물이 있으면 나오니까 없으면 좀 채워주면 되고, 그리고 흙이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는 이게 투명한 창이니까 볼 수 있고, 이게 크기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고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착형 화분,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에 걸 수 있도록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좀 조그만하게 반원 기둥으로 된 부착형 심지 화분도 있습니다. 부착형 이거는 심지 화분이 아니고 그냥 부착형 화분이에요. 화분에 여러 가지 심어본 모습입니다. 보시면 사무실 벽면이나 이럴 때 어떤 식물이든지 심어서 옆에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파티션과 실내 정원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 모델로서 많은 양의 녹색 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아름다운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다양한 식물 여러 가지를 같이 플랜트 박스에도 심고 걸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부착 화분의 효과는, 부착형 화분은 책상 옆이나 파티션 옆에 부착돼서 잘 보고 키우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VDT 증후군을 예방한다 그랬어요. 모니터에서 눈을 잠깐 떼서 이 식물을 보면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관엽식물은 잎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방출하므로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실내 이산탄소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고요. 산소와 음이온을 방출합니다. 부착형 화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은 배지, 다공질에 가는 입자라 그런 거, 이거는 난석 아주 가는 거, 그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이나 그런 거를 빼내서 위에 지상부 줄기를 기준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뿌리를 흙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지제부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난 뿌리들은 다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제부를 모아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예쁜 얼굴이 되도록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용기에 맞춰서 뿌리는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뿌리를 정돈해서 용기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배수충 부분 1cm 정도 남기면서 흙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흙을 채운 후에는 뿌리 사이사이마다 흙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빈 곳을 콕콕 채워주시고요. 꼭꼭 누르실 때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다 채워졌으면 잡고 있던 거를 이렇게 놓으면서 식무치의 얼굴을 만져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주어서 물을 충분히 머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머금고 나면은 이렇게 기울여서 남아있는 물은 용기에서 제거해 주셔야지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나면은 남은 물은 기울여서 빼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착형 화분의 관리 요령은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석 힘이 아주 세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바깥으로 배지가 튕겨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부착형 화분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정원 형태로 놓으셔도 되고요. 벽면에 붙여서 물을 채워서 꽃병처럼 꽃 같은 거 계절꽃 하나씩 꽂아 주시는 것도 활용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활용품, 이렇게 병이나 이런 거를 잘라서 페트병처럼 이렇게 활용한 방법이고요. 페트병을 밑에다 놓고 포트채로 놓으면서 밑에 심지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만 꽂아서 다육식물 키우는 방법이에요. 거리 화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심잡을 만들어서 거리로 이렇게 걸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테이크아웃 컵을 두 개를 놓고 밑에는 물을 담는 통으로 쓰시고요. 위에는 식물을 심어서 심지를 꽂아서 쓰시면 이것도 재활용품으로 많이 활용되겠죠. 이것도 크기가 다른 컵으로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거는 수경 재배한 거고. 자, 벽면 녹화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쬐끄만한 심지 화분 말고요. 조금 크게 집에서 상추나 그런 거 키워 드실 수 있을 만한 거면은 우리 보통 시중에
그 두부 모판 같이 생긴 거 그런 걸로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용기가 크기 때문에 심지를 여러 개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길게 넣어서 물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한번 심지를 준비해서 통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중에 작년인가 우리 여기 영동도서관 옥상 텃밭 할 때 이 용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할 때 심지 꽂고 작업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집에서는 이렇게 뭐죠? 채망 같은 걸로 해서 심지 화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심지 화분을 이제 나중에 관리하실 때는 식물을 심고 나면은 처음에는 위에 용기에다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관리 요령이랑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한 번씩 눈으로라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하부 용기는 뚜껑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고요. 요거는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심지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간을 두는 거래요. 그리고 심지가 흡수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 물을 공급해주고 장마철에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증발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습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물을 채우지 않는 것도 이제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을 식물은 신고니움이에요. 천남성가고요. 원산지는 열대 아메리카 쪽이고 우리 공기성화 식물로 쓰이고요. 번식은 잘라서 심는 삽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잎의 무늬 따라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수십 가지 이렇게 조금씩 줄무늬나 전무늬나 뭐 무늬가 없으면서 색깔이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잎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신고니움은 아주 성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요. 또 물에 조금 과해도 잘 견뎌요. 그러니까 수경 재배에도 잘 견디고 그냥 화분에 해도 잘 견뎌요. 그리고 얘는 물이 고프면 잎을 축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얼른 물을 공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요. 번식력도 좋아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화장실에다가 두고 기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덩굴성이고 줄기 마디마디에서 기근이라는 뿌리가 나오니까 잘 붙어서 자랄 수도 있고 또 줄기 마디에서 잘라서 물에 꽂으면 또 새로운 개체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자를 때 즙액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애들이나 이렇게 만져서 먹으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만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향기는 거의 없고 번식 방법은 삽목이나 이제 기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심지 화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지 화분에 필요한 재료는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은 어떤 모양이지 가능한데 저희들 해보니까 아랫면이랑 윗면이랑 뭐죠? 이게 크기가 비슷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이 해놨을 때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페트병 준비하시고요. 흙, 마사, 이건 좀 섞을 마사물. 식물은 신고니움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경 재배도 잘 되고요. 뿌리 부분을 다 씻어서 그냥 물에만 해서 하는 수경 재배도 잘 되고 심지 화분에 만들어 놓으면은 물 걱정 안 하고 잘 키울 수 있어서 일단은 신고니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다 심고 난 뒤에 쓸 마사, 그리고 이쁘게 장식할 리본과 끈과 리본,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그리고 심지 화분에 주가 될 심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을 화분으로 만들려면은 일단은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 작업을 하실 때 이 병은 어디에 있는 병인지 아시겠죠? 그 병을 잘라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잘 못하시겠으면은 처음에는 가위를 들고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자르세요. 생각보다 쉽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꽂으면 여기가 턱이 있어서 화분이 꽂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려내셔야 됩니다. 오려내시려면은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려내셔야 돼요. 그럴 때는 가위로 먼저 가위밥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를 밀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라인을 잘라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자르실 때도 가위밥을 자주 주시다 보면은 그 자른 부분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넓게 밀듯이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 보셔요. 딱 맞게 꽂힐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화분이 될 것이고 얘는 물그릇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그릇은 잘 만들어졌는데 화분 여기도 이렇게 오므라져 있으면은 흙 넣고 심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아까 이만큼 잘라낸 것처럼 이 부분도 잘라내실 겁니다. 자, 가위집을 주고 원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칸 정도 잘라내셔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딱 맞게 심지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심지가 꽂히고 밑에서 있는 물을 빨아 올리게 되는 화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이렇게 딱 맞는 화분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꼈는데 자꾸 그러면 뒤뚱뒤뚱 거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 양쪽 부분에다가 가위로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약간의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넣으면 딱 맞으니까 꼭 이 병이 아니라도 뭐 동그랗게 생긴 모양이라든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일단 이제 다 오렸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밑에 물그릇 될 거, 화분이 될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심지를 꽂아야 되겠죠. 심지는 어디에 꽂을 것인가? 이제 뚜껑을 일단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뚜껑에 얘가 심지가 이렇게 통과해야 될 거니까 심지에 구멍을 내야 되겠죠. 자, 가위로 뚜껑을 이렇게 놓고 막 하면 힘들고 손 다치기 쉬우니까 일단은 바닥에 두세요. 바닥에 두고 가위를 약간만 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꾹 누르세요. 꾹 누르면 이렇게 가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가위를 딱 잡고 그러면 일자로 하나가 나왔죠. 그럼 반대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꾹 자, 그럼 십자가 됐어요. 그래도 여기가 통과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일으켜서 안 일어나려고 하나만 일으켜서 조금만 잘라내 주시는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뚜껑을 이렇게 두시고요. 심지예요. 심지를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구멍 있는 데다가 꾹 누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심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너무 꽉 껴서 안 움직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쑥 빠지지는 않으면서 하나만 일으키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껴줘야 될 거죠. 그러면 지금 심지가 이쪽 거의 가운데로 와 있어요. 심지는 길이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꼈을 때 뚜껑 위에 있는 부분의 심지는
위에 있는 부분의 심지는 식물 뿌리랑 맞닿을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심지는 물을 빨아들이는 이 통에 들어갈 심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서 뚜껑을 닫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으셔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니까 딱 맞으면서 심지가 바닥에까지 닿이죠. 바닥에 이렇게 L자나 니은자처럼 닿으면 이 심지가 바닥에 닿여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길이는 남겨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뿌리랑 맞닿을 거니까 이 정도 남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화분의 모양은 다 됐어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 화분, 심지 화분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의 장식이 필요해요. 이런 거 잘고 다 싫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집에 리본이 있으면 리본으로 여기다 좀 꾸며 주실 거예요. 리본은 뚜껑을 닫았을 때 위에 있는 이거 위에 있는 뚜껑에 너무 가깝게 닫지 말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 칸 정도, 이렇게 한 1cm, 2cm 정도 아래에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거기에 리본을 다는데 글루건을 하면은 이게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리본을 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는 원하는 길이만큼, 이걸 뺑뺑뺑 다 안 돌리셔도 돼요. 한쪽 면만 달 수 있게. 양면 테이프는 자르실 때 내가 자르고 싶은 자리에다가 손톱을 갖다 대고 이렇게 딱 당기면은 잘 잘려요. 가위로 하면은 가위에 이 끈끈한 게 묻어서 나중에 가위 쓰시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쪽 면 또 반대쪽에. 반대쪽에도 이만큼의 리본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양면 테이프 붙여졌어요. 그러면 리본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양면 테이프를 띄어야 되겠죠. 뜰 때는 붙인 상태에서 그냥 뜯으면 잘 안 떨어져요. 다시 여기다가 꼭꼭꼭 붙이셔요. 그리고 손톱의 힘을 이용해서 살살살 긁어내면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어있죠. 이렇게 이쪽 면도 다시 여기다 붙이고 또 살짝 일으켜요. 그래야지 잘 떨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리본을 시작할 때는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딱 붙이시고요. 꽉 당기지 말고 슬슬슬슬 가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리본 허리를. 이렇게 하고 딱 만났으면은 그 부분은 잘라주셔요. 그래서 붙여주셔요. 자, 가운데에다가 매듭을 한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을 붙이면 그 부분이 감춰지겠죠. 그래서 그거 감춰지게 하기 위해서 리본을 가운데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본 만드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요런 리본을 만드는 방법, 같은 천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되니까. 리본 만드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건 조금 길어요. 반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러면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겹쳐지게 하세요. 자, 여기 남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리본의 아랫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양쪽에 두 개가 될 부분이에요. 그럼 양쪽 요만큼 남겨놓으면 되겠죠. 이쪽에 남는 거는 나중에 쓸 거, 다른 거 활용할 거니까 다 만들고 잘라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뒤에는 고리를 뒤에다가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주름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잡으셔요. 그렇게 해서 잡고 깡끈으로 뒤에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서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리본과 똑같은 리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음새 부분은 잘라도 이제 안 풀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딱딱하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실 때는 좀 납작하게 해서 글루건으로 리본 여기 조금 너덜너덜 하는 것도 한번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만 달아주시고, 제가 잠깐 밖으로 나가서 우리 풍뎅이 했던 거 다 남으면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 무당벌레에는 그냥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테이프 씌워도 되고요. 혹시 떨어질 것 같으면 글루건으로 한 번 더 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본이 완성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양은 됐어요. 어때요? 이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리본 만드는 걸 도대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드리는 리본으로 장식하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식물을 또 심어 볼 거예요. 자, 식물을 심을 때는 여기서 흙 작업을 자꾸 하다 보면 리본에 떨어지면 이쁘지 않으니까 조금 돌려놓으세요. 돌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화분에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배수층을 주기 위해서 마사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심지는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식물의 뿌리랑 맞닿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요. 우리 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도 아까처럼 너무 마르면 물을 조금 주고요. 흙이랑 마사를 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흙, 다육식물은 모래가 7이고 흙이 3이었죠. 그냥 관엽식물 심을 때는 흙이 7, 모래가 3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흙을 조금 넣어주실 거예요. 지금 흙 넣을 때는 심지가 흙 밑에 숨으면 안 됩니다. 지금 흙 넣으실 때는 심지가 밖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흙을 가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실 거예요. 이 지금 넣는 흙은 식물의 높이를 한번 보면서 또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서 자, 하기 전에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식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좁쌀, 녹두알 같은 게 많이 있죠. 이게 뭘까요?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 이거 벌레 알이라고 다 훑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비료예요. 완효성 비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는 비료예요. 이게 물을 주면은 여기 코팅되어 있던 게 벗겨지면서 이 안에 있는 비료 성분이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 사서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분갈이 할 때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식물을 여기서 식물을 한번 빼서 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머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치고 아까 요거 영양제니까 집어넣고요. 자, 여기 뿌리가 이쁘게 많이 차지는 않았죠. 그리고 벌레 없고요. 위에
이끼나 죽은 나뭇잎 있으면 뽑아내라 그랬는데 없고 깔끔해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봤더니 높이가 어때요? 제가 다른 식물 심을 때 한 1cm 정도는 내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높이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까 넣은 흙을 조금 낮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때도 심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 걷어주시고,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러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나머지 부분, 비어있는 부분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흙을 넣으면은 뿌리 여기 있고, 자, 심지는 여기 있어요. 그 넣었죠. 자, 여기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화분에 이제 흙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흙을 채워주셔야 돼요. 천천히 꼼꼼하게 넣어주면서 한쪽에만 자꾸 넣지 마시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사이사이 흙이 들어가고요. 또 그래도 안 들어갈 때는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약간 이렇게 벌리세요. 벌리시고 흙을 한쪽에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쪽에. 어느 정도 넣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은 안 들어간 데가 보여요. 여기 뿌리가 막 보이죠. 그럴 때는 핀셋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흙이 사이사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뿌리가 보이지 않고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뿌리 쪽 말고 화분 가까이 가장자리에 있는 흙을 조금 다져보면서 흙이 좀 더 필요하면은 좀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화분 분갈이 할 때 가운데는 너무 다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흙에 물을 조금 넣어서 반죽을 해서 하긴 했지만 물을 주면 흙이 가벼워서 조금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높다 싶을 만큼 제가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흙이 나중에 내려갈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식물을 다 심었습니다. 심고요. 이제 위에 마사로 덮어줍니다. 마사로 덮어진 이유는 말씀드렸었죠? 물 주었을 때 흙이 밖으로 나오지 말게, 또 식물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를 전체적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물은 다 심은 겁니다. 보셨죠? 이거 하실 때 혹시 집에서 이번에 재료 나간 거 외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심지가 없다 그러실 때는 어떤 거든지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이거 아시죠? 부직포 행주를 이렇게 자르셔서 길이에 맞춰서 자르셔서 그리고 반보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예상하면 조금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재질일 건데 아마 얘는 좀 더 치밀하게 탄탄하게 된 거, 얘는 조금 이거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겠죠. 그래도 식물 자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요거 조금 넓게 해서 두 겹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두 겹을 하실 때는 아까 구멍 뚫을 때 그 구멍을 좀 더 뚫어야 될 것 같으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건 쉽죠. 근데 얘는 이제 물주기를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위에서부터,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위에서 물을 주면 흙에 다 흡수되고 남은 물은 밑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지금 물 한 컵 정도가 지금 넣었더니 이제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죠. 보이시죠? 흙에, 식물의 뿌리에 물이 다 담기고 남은 물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채워서 얘를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물을 채우실 때는 이 밑에 있는 이 뚜껑이 물속에 잠기면은 안 됩니다. 뚜껑 아래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물이 요거 하나 한 두 개?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요 정도 높이까지만 물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물이 없을 때 여기다가 물을 안 주셔도 돼요. 뚜껑 열고 여기에 바닥에 한 2칸 정도 물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다 먹었고 다시 올라와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좀 깨끗하지 않은 물이 나오면 그 물은 좀 버리시고, 그리고 심지에도 흙이 묻어 있는 거는 깨끗이 닦아서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집에 오늘 만약에 맥반석 작업을 하고 좀 남으면 바닥에 맥반석을 좀 깔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맥반석도 지금은 제가 그냥 씻지 않고 넣었지만 좀 씻어서 이렇게 좀 깔아주시면 모양도 괜찮고 물 정화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맥반석이 없으시면 다른 돌멩이 좀 넣어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물이 좀
탁하지만 그건 제가 돌을 안 씻혀서 넣은 겁니다. 항상 여기 작업하실 때는 깨끗이 씻혀서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마사 준비한 것도 다 씻은 마사를 활용한 겁니다. 작업하실 때 마사 씻지 않은 걸로 하시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마사에 있는 흙 성분이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항상 씻혀서, 마사를 씻혀서 쓰는 거예요. 흙을 씻혀 쓰는 게 아니라 마사는 항상 씻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물을 주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올도록 주고,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통에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칼은 뚜껑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통을 활용하셨을 때도 이렇게 놨을 때 뚜껑이 잠기지 않을 만큼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